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구구조 문제입니다. 자, 인구구조. 사실 우리가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 단어들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심으로 묶어서 요즘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현상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트렌드 때문입니다 해서 이 난잡해 보이는 그리고 복잡다기해 보이는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그게 전문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어떤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쓰는 단어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뎁스를 낮춰서 점점 더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하느냐가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탑티어에 해당되는 학교의 논문이나 또 해당 교수의 강연들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짚었던 어떤 단어를 더 한 단계 낮춰서 또 한 단계 더 낮춰서 또 한 단계 더 낮춰서 심지어 한 20단계까지 낮춰서까지 내려가서 아주 딥하게 살피는 그런 강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뎁스까지 낮아지느냐, 이걸 보고 고수다.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현상들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았느냐, 그걸 바탕으로 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두 번째 해당되는 뎁스를 점점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즘 대한민국 인구 문제 참 문제가 많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단어에 바로 그 인구 문제가 뭔지 그 뎁스를 낮춰보자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 말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로 전개되는 흐름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말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인식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소국가, 또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저 나라는 복지기술이 참 좋아, 저 나라는 기술력이 참 좋아, 이런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으로 따지면 네덜란드를 전 제일 먼저 꼽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덴마크도 꼽고 싶고, 스웨덴 같은 나라도 여러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웬만한 국가들이 있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인구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특정 분야의 교두보를 가지고 있거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구가 꼭 적은 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적은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맥락들이,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언저리가 되고 조금씩 더 늘어날 거야 라는 대전제 아래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도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의료보험도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부동산도 그래서 문제인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는 항상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세팅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5천만 명을 가지고 기본값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초반대에서 4천만 명, 5천만 명 계속 늘어왔고요. 그럼 앞으로도 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 5천만 명은 지켜야 되는 거냐?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구 문제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언급한 두 번째 문제를 바탕으로, 인구 문제라고 우리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면, 인구의 숫자 자체,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규모가 변화되는 속도의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인구 문제를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즉, 어떤 인구 수준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 4천만 명인지 5천만 명인지 3천만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가는 속도, 4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가는 속도, 또는 5천만 명에서 다시 3천만 명으로 가는 속도가, 그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의 전체 규모가 천천히 변화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인구가 우리 동네 줄어들면 나는 몇 년 뒤에는
아니면 10년 뒤에는 장사 접고 다른 걸 슬슬 해야겠다. 그럼 그때쯤 뭘 하면 좋을지 내가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이런 대안도 모색하고 고민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인구 문제의 두 번째 요소로 인구 규모 자체의 변화 속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속도 문제일까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단기간에 인구 규모가 급변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를 언제로 꼽으냐 하면 대부분 세계대전 때 당연히 꼽고요. 두 번째로는 흑사병 때 이럴 때 꼽고요. 또 그 전에는 소빙하기 때 이럴 때 꼽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 구조를 변화시켰던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흑사병 때 무려 한 2세기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런 소리들,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다.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급변하는 인구 구조, 이렇게 3분의 1과 2분의 1이 줄어드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봉건사회, 중세가 저물고 근대사회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변화되는 인구 규모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게 맞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서요. 우리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한국에서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사례는 없다라는 게 요즘의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때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기술 발달이 일어나고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속도와 지금 21세기의 사회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예전에 중세시대에 100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지금은 불과 한 달 아니면 반년 만에 이룹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카운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변화되고 있는 속도의 그 속도감이라는 게 중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 즈음을 통해서 인구의 30%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흑사병 시절에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던 그 과거의 속도보다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요소가 인구 문제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닌지, 정말 인구 문제의 본질인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뭐다? 인구 문제라고 우리나라에서 통칭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는 인구 규모.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왜?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작지만 한국보다 참 저 나라 좋은 나라네, 국민들 행복하게 사네, 나름대로 강소국가네 분류하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속도 자체도 중세나 이럴 때랑 지금의 속도를 어떻게 똑같은 1년을 똑같이 1년이라고 카운트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도 이것도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인구 문제라고 지칭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인구 구조가 여태까지 한국 사회는 피라미드형이나 약간의 종형, 그러니까 아래 젊은 계층이 더 많고 노년층이 더 적어서 젊은 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가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계속 연금도 더 쌓이고 의료보험 수가도 더 쌓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런 구조 속에서 사회 제도를 세팅했는데, 이제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느냐, 심지어 역피라미드가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보세요. 역피라미드가 되는 인구 구조의 문제는 분명히 있죠. 예, 있는데 저는 역피라미드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역피라미드로 그 다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합니다. 그럼 역피라미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작용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젊은 일할 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불량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공장을 가보면요, 과거에 한 10,000명이 일해야 될 것을 직원 15명이 그거를 다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것도 젊은 일할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로 많이 두는 게 꼭 국가의 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하는데 꼭 반드시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인공지능이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꼭 늘어나는 게 사회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느 사회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건 점점 그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들은 점점 인공지능이 대신하거나 로봇이 대신하거나, 자비스 나 내일 학교 수업할 PPT 좀 만들어줘. 아 교수님 저서 중에 어느 걸로 만들까요? 4번째 챕터로 만들어주면 돼 하면 15초 만에 그냥 강의 자료를 다 만들어준다. 예전에는 제 조교에게 시킨다든가 누구에게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중간 이하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소멸되거나 위태위태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하이 브레인들에 해당되는 직업군과 남게 되면 그거에서 이탈된 수많은 사람들은 내 직업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피켓팅하고 그런 행위를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적인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 인구 구조가 줄어들면 그런 분란을 수습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 중간 과도기에서 이게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똑같은 고령층, 똑같은 청년층 안에서도 다시 그 안에서의 세분화된 갈등들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나이든 노년 그러면 노년, 빈곤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떠올립니다만 이제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인 80년대 학번들을 생각하면 그 노년층들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부유하고 가장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남은 잔존 여명을 자기가 이룩한 적지 않은 부를 통해서 적지 않은 소비 생활과 레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풍족한 분들의 그 국민연금까지도 MZ세대들, 내 집장만도 평생 못할 것 같은 MZ들이 보기에 우리가 계속 국민연금을 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내가면서 저분들, 저 부유한 저 노년층까지 부양을 더 해야 됩니까?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똑같은 노년층 중에서도요, 많이 배우고 자산을 축적한 노년층과 그렇지 못한 노년층 간에 이 또 격차가 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 간에서도 또 갈등, MZ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부 안에서의 갈등 구조가 촉발되는 게 인구 문제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막연하게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이민 좀 더 받읍시다, 또 일할 사람이 더 적으니까 애를 무조건 더 많이 낳읍시다, 이런 식의 막연한 대응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인구 문제라는 조금 추상적인 단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